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버블 정렬을 구현해 볼 거고요. 우리가 버블 정렬을 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제일 처음에 곱셈 구구 기억나시죠? 중첩된 반복문을 활용해서 우리가 곱셈 구구를 구현했고요. 두 번째로 최대값과 최소값을 비교하는 프로그램을 세 번째 시간에 만들어 봤습니다. 이 두 개를 활용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버블 정렬을 구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버블 정렬을 구현할 때 리스트에다가 임의의 값을 넣어 놓고요. 그리고 선생님은 이 리스트 안에 들어간 값을 이제 임의의 값들이 이렇게 나열된 상태에서 얘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할 거예요. 오름차순으로 정렬한다는 것은 값이 작은 것부터 큰 순서로 이렇게 정렬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림차순이라는 것은 값이 큰 것부터 작은 순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죠. 자,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한 대로 오름차순부터 먼저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럼 임의의 값들을 리스트에다가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벤트로 들어가서 실행하는 클릭을 했을 때 버튼을 눌렀을 때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제어로 들어가서 6개의 값을 리스트에다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수로 들어가서요. 리스트 만들기에서 점수 리스트라고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처음에 이게 누를 때마다 리스트가 추가되니까 처음 삭제를 모두 하고 나서 값을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항목을 리스트에 추가하기라고 나와 있죠. 이걸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에 이 값을 우리가 임의의 값으로 가져오기로 했으니까 연산 블록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연산 블록에 가면 1부터 10까지 난 수가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당겨서 가지고 옵니다. 1부터 100까지라고 되어 있겠죠. 자, 여기까지 되셨죠? 그리고 실행 버튼 누르면 이렇게 값들이 차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한번 버블 정렬을 구현할 건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반복문을 쓰지 않고 구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완벽하게 구현되진 않겠지만 가장 큰 값을 자리바꿈을 통해서 제일 마지막 6번 인덱스에 위치하게 하는 그런 코드를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익숙해지면 반복문을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게 더 익숙해졌다면 중첩된 반복문을 한번 사용해 보아서 우리가 버블 정렬을 완벽하게 구현하는 걸 한번 시도해 볼 겁니다. 이벤트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에서 스페이스를 가지고 오고요. 이 스페이스에서 만약에 뭐뭐라면이죠. 여기에서 첫 번째로 이 조건문, 이 첫 번째 조건문은 첫 번째 인덱스 여기 있는 1번과 2번에 있는 값들을 서로가 비교를 할 거고 이 둘의 값줄 중에서 만약에 1번 값이 2번 값보다 클 경우에는 자리 바꿈이 일어나야겠죠. 그러니까 60과 47이라면 47과 60으로 바뀌어야 되는 이렇게 자리 바꿈하는 요 코드를 구현을 할 거예요. 육각형에 있는 얘는 연산에 있겠죠? 연산에 있는 얘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넣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변수로 다시 들어가서 리스트를 가보면 리스트의 첫 번째 항목과 리스트의 두 번째 항목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첫 번째 항목과 두 번째 항목을 비교했는데 첫 번째 항목이 더 크다면 지금 여기에선 첫 번째 항목과 두 번째 항목을 자리 바꿈을 해줘야 돼요. 자, 이런 방법으로 쭉 나열을 할 거예요. 그러면 다시 여기 밑에는 만약에 이게 참일 경우에는 자리 바꿈이 일어나는 코드를 넣어야겠죠. 자, 그럼 자리 바꿈이 일어나는 코드인데 1번과 2번을 우리 흔히 생각할 때 그냥 자리 바꾸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컴퓨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임시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둘을 자리 바꿈을 만들어 줘야 돼요. 자, 그러려면 임시 변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변수 만들기를 통해서 임시 저장소라고 하는 이름을 내가 한번 지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만의 변수라고 되어 있는 얘를 임시 저장소로 붙이고요. 먼저
얘를 첫 번째 항목의 얘를 여기다가 복사를 해줍니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여기 있는 점수 리스트의 첫 번째 항목을 무엇으로 바꾸기? 두 번째 항목으로 바꾸기. 이렇게 갖고 오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으로 바꾸기. 이렇게 하면 첫 번째 항목에 있는 값이 두 번째 항목으로 덮어 써지는 거죠. 그럼 이제 두 번째 항목의 값을 우리가 다시 정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 항목의 값을 우리가 이렇게 두 번째 항목의 값은 아까 임시 저장소에 저장했던 이 값을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죠. 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자리 바꿈이 되는 거예요.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먼저 지금 그 사이 값이 변경이 됐는데 실행 버튼을 눌러서 일단 리스트를 초기화 시켰고요. 임시 저장소에 있는 값을 우리가 이제 A 스페이스 A를 눌러서 이 33과 23의 값이 자리 바꿈을 하는지를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바뀌었죠? 아까 1번 인덱스에 있는 값이 33이었고 2번 인덱스에 있는 값이 23이었는데 23과 33으로 변경된 걸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방식대로 간다고 하면 자, 이걸 복사를 해서 여기다 그대로 붙여 넣을게요. 그 다음에 얘는 2번, 얘는 3번, 그리고 얘는 2번, 아까 얘는 3번, 그리고 얘는 3번,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2번 인덱스가 만약에 3번 인덱스보다 클 경우 2번 인덱스에 있는 리스트에 있는 항목을 임시저장소에 저장을 하고 2번의 항목을 3번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3번의 항목을 임시저장소로 바꾸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스페이스를 누르면 33과 52, 이 둘의 값은 지금 3번 인덱스가 더 크니까 변경되지 않겠죠. 자, 이렇게 된 상태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할 게 2번과 3번을 비교했으니까 이번에는 다음에는 3번과 4번을 비교해야겠죠. 1씩 더 늘려주면 됩니다. 3번 4, 얘는 3, 얘는 3, 4, 얘는 4 이렇게 할게요. 자, 다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번에는 바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19하고 50이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비교를 하다 보니까 같은 코드가 반복되는 것들을 여러분들 느낄 수가 있죠. 숫자만 다르고 계속 같은 코드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다 하나를 더 붙일 수도 있습니다. 뭐 한번 더 해보죠. 여기에서 복사를 해서 이렇게 하고 여기는 얘를 4, 얘는 1씩 더 크게 해주면 4, 얘는 4, 얘는 5, 얘는 5. 자, 이렇게 하고 다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바뀌었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 더 복사를 할게요. 복사를 해서 조금 지겨운 감이 있죠. 잠깐, 코드가 길어지니까 보는 게 조금 불편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하고요. 이번에 얘는 자, 얘는 다시 1씩 커지게 하면 5, 얘는 6, 6, 얘는 5, 얘는 5, 얘는 6, 얘는 6 이렇게 됐죠? 자, 그렇게 하고 얘를 다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바뀌었죠? 자, 이 리스트 중에서 가장 큰 값이 6번 인덱스에 위치하게 된 겁니다. 지금 요게 여러분들 지금 눈에 확 안 들어올 수 있는데 여기다가 초를 끼워 넣으면 충분히 더 쉽게 볼 수가 있겠죠. 1초씩 한번 넣어 볼게요. 사이사이에 만약에다가 1초씩 선생님이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넣었고요. 자, 먼저 이 실행 버튼을 클릭하면 리스트가 초기화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하나씩 변경되고 지금은 이제 여기 값들 중에서는 100이라는 값이 이 제일 끝에 위치하게 될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겠습니다. 자, 지금 비교를 통해서 100이란 값이 제일 끝으로 왔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보다시피 상당히 코드가 긴데도 불구하고 같은 코드가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이제 반복문을 통해서 지우고 반복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복문을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 부분을 우리가 반복문을 한번 활용 한번 해볼게요. 여기 사이를 여기다 반복문을 넣어서 여기를 이렇게 하고요. 얘를 반복문에다가 넣고 이 비교가 총 5번이 일어나죠? 비교가 총 5번이 일어나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변수를 하나를 넣을 거예요. 인덱스라고 하는 변수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i 인덱스라고 하는 변수. 자, i 인덱스라는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변수에서 이 인덱스라는 변수는 in덱스라는 변수는 1부터 시작하게 만들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 인덱스라는 변수가 이제 하나씩 증가하게 만들 겁니다. 연산으로 들어가서요. 얘는 여기다가 넣을게요. 그렇게 하고 다시 변수로 들어가서 inindex라는 값이 6이 될 때까지라고 하면 이제 여기에서 값을 하나씩 변경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inindex가 1이죠. 근데 이제 6이 될 때까지 계속 하나씩 증가시키니까 총 5번이 돌 거예요. 5번이. 자, 그런데 이 인덱스가 1씩 변화하니까 이 인덱스를 활용해서 1과 2, 1과 1, 2 얘네들을 하나씩 우리가 이 인덱스를 활용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한번 가볼게요. 인덱스의 값을 여기다가 한번 넣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고 여기가 지금 현재 1이었죠? 1. 그러니까 지금 인덱스 1이니까 여기 1이고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2니까 똑같은 값이 되려면 여기에서 얘를 갖고 오고요. 여기를 1로 만들고 얘를 여기 인덱스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렇게 하면 1과 2 비교하는 게 그대로 됐죠. 자, 그렇게 하고 얘를 복사해서 다시 1번인데 넣어주고 여기 넣어주고요. 넣어주고요. 자, 됐습니다. 여기서 하나를 빠뜨렸네요. i 변수를 i 인덱스로 고쳐주고요. 자, 이제 실행 버튼을 누르고 값을 지금 초기화해서 임의 값들로 다시 세팅을 하고 스페이스바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것들을 이제 이 코드가 실행되면 가장 큰 값이 제일 마지막으로 오겠죠.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가장 큰 값이 100인 값이 제일 마지막 인덱스인 6에 위치하게 됐습니다. 자, 지금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아직 완전히 되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러면 여기에서 간단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를 여러 번 반복을 할 경우에 결과적으로 이 값들은 정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번에 한번 실행을 하게 되면 다음번에는 77이라는 값이 5번에 위치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여기를 아니 이게 아니라 자, 다시 한번 스페이스바를 눌러 볼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한 번 더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77이라는 값이 왔고요. 지금 여기에서 이미 다 정렬이 됐죠?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되는데 이것들을 지금 예를 들어서 역순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점수의 값이 얘가 넣어버렸네. 자, 예를 들어서 이 값이 6, 5, 4, 3, 2, 1 이렇게 역순으로 됐을 때, 자, 요걸 한번 스페이스바를 누를 때마다 얘가 이제 어떻게 정렬하는지 볼게요. 처음에는 6이라는 값이 제일 먼저 왔고 그 역순이죠. 다시 이번엔 5란 값이 정렬됐고요. 다시 4란 값이 정렬됐고 3이란 값이 정렬됐고 2란 값이 정렬됐고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한 번 한 역순일 경우에는 이 횟수가 좀 더 많아야 되는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코드를 지금 우리가 완벽하게 이 값들을 정렬시키려고 하면 지금 현재 이 값, 얘를 한 번 더 중첩해서 지금 돌려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어문에 들어가서 얘를 몇 번 반복해 준다? 6번 반복해 준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를 비교는 5번이면 충분하니까 5번으로 하고요. 자, 실행을 눌러서 임의의 값들을 만들어 보고 스페이스를 눌러서 완벽하게 정렬되는 걸 한번 우리가 살펴볼게요. 지금 86이 가장 먼저 위치했고요. 자, 60, 72. 다음에 이제 28, 16, 17 이런 식으로 다 정렬이 됐어요. 좀 더 효율적으로 짤 수는 있어요, 이것들을. 근데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 효율적으로 짜기 위해서는 좀 더 공부를 더 해야 되고요. 사실 과제로 이거를 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 여러분들 지금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를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오름차순으로 지금 짰는데요. 이걸 내림차순으로 바꾸어서 하는 과제를 여러분들이 낼게요. 그건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수고하셨습니다.